네, 나의 투자 전략 남인호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사흘째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숨 고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황센터 나가 있는 박수현 캐스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재봉쇄 여파와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경계심이 짙은 상황인데요. 양시장 조금 다른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면서 현재 0.5% 하락한 263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 0.1% 오른 8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환율의 상승 압력이 거센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시장 목요일 열릴 FOMC에서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안이 지배적인데요. 25bp냐 50bp냐 그 기대감 속에서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견조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주주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현재 5% 오르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3%, 하나금융주주도 2% 오르고 있고요. 보험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현대해상은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오늘 그래도 강한 섹터 리오프닝이 있는데요. 급등했던 국제유가도 다시 100달러 선으로 내려왔고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 여객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7%까지 오르고 있고 티웨이 항공도 4%, 다른 여행 관련주들도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IT주들이 최근 쉬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4%대 견조한 양봉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덕산 네오룩스도 2%, SFA도 1% 오르면서 몇몇 종목들 간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HLB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셀트리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HLB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이면서 9% 오르고 있고 HLB 생명과학이 8%, HLB 제약도 5% 오르고 있습니다. 화요일장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이 시각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수현 캐스터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는 오늘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새벽 5시에 눈을 떠가지고 미국 나스닥 시장 보면서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오늘도 만만치 않은 시장 되겠다 하고 한번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바로 오늘 오전 10시 반경이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나스닥 시장이 크게 내려갔지만 저는 나스닥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 나스닥 선물을 더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9시 직전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이 나스닥 시장 때문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시 1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50포인트 이상 올라가던 이 나스닥 시장, 선물 시장이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밀렸다가 다시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는 이 나스닥 시장이 75포인트 상승하면서 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의 3대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나스닥 시장 현재 75포인트가 오르면서 0.57%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시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건 혹은 미국과 중국이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강보합세로 전환됐죠. 지금 비록 이론 10전이지만 그래도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요소, 다시 말해서 이 나스닥 선물의 강세 그리고 우리 원화 강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가지 요인 중에서 2가지가 지금 긍정적인 변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다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D30 종목 중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에
리포트를 제시하실지 우리 유영민 캐스터에게 마이크 돌려보겠습니다. 네, 매수 추정 리포트. 오늘은 캐디 30 종목 중 하나인 효성 첨단 소재를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키움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네, 목표 주가 변화부터 보시죠. 네, 최근 3개 리포트 모두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제시를 했고요. 3월 14일. 네, 지난 11일 제시한 95만 원에서 12월 1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3월 14일 어제죠. 82만 4천 원으로 다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6차례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8번의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 첫 번째 리포트이자 첫 번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현재 각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비교해보면요. 하이투자증권이 93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85만 5천 원, 신영증권이 8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KB증권이 54만 5천 원으로 중립을 제시하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럼 리포트 내용 한번 보시죠. 먼저 지난 12월 7일자 리포트에서는 우호적인 환율, 타이어 코드 수급 여건 발생으로 2022년에도 증익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증설 효과로 슈퍼 섬유 관련 모멘텀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실적 개선과 배수 조정을 고려해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 기존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3월 14일자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에서는 효상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는 물량과 판가, 원가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주력 사업인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는 SUV 판매 확대로 올해 역시 작년 대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82만 4천 원으로 하향, 매수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87만 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40만 원대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상당합니다.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 목표 주가를 향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추정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영민 캐스터가 이렇게 하루하루 리포트를 말씀드릴 때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30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만 분석하신다면은 금년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우존스 30 공업 지수도 있고 FT 100 지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게 바로 KD 30입니다. 가장 우량한 기업 30개를 꼽은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KD30은 다소 다른 종목입니다. 바로 넷마블입니다. 자, 아시죠? 게임 관련주 넷마블, 게임의 저는 대장주라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도 많겠죠. 자, 넷마블 지금 어떻습니까? 네, 4,500원 상승한 11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꼭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정부 정책 수혜주다.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다. 게임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신사업 중에 하나고 향후 신정부에서 많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업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향후에 메타버스는 전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그 메타버스를 거슬 수가 없겠죠. 이제 인터넷이 그리고 메타버스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임 업종의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충분한 조정, 다시 말해서 20만 원 하던 넷마블이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원대, 절반 가격입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올라서 11만 원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서 저는 12만 원이 넷마블의 적정 주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를 드릴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시 단어를 올려보겠습니다. 단수는 복잡을 이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학자이자 물리학자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주식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매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얻은 격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복잡하게 무엇을 만든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게 일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동평균선은 보통 3선으로 많이 분류합니다. 더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선을 많이 보면 복잡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이렇게 선 3개를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기선은 11선으로, 중기선은 31선으로, 그리고 장기선은 61선 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딱 하나입니다. 일선, 즉 단기선이
2선이나 3선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찾으신다면 아무리 시장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좋아질 수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넷마블도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1선, 2선, 3선 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식의 10% 혹은 한 주라도 먼저 팔아놓으시고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팔았던 주식보다 더 아래로 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이동평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의 투자 전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